쪽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다. 과연 안전한 곳은 존재하는 것인지 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분노하고 있는 사건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SBS 시민사회팀의 손기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대학교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이 보시면서 처음부터 많은 관심과 또 언론에 기자들에게 이야기도 하셨던데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학교 교정 안에서 일어났다. 네. 그것도 사실은 야외가 아니고 실내 건물 안에서 야심한 밤중에 일어난 것. 아마 새벽 시간대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왜 그 장소에 지금 이런 이제 두 사람이 존재했는가? 네. 그 대목을 좀 따져봐야 될 요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송 기자. 일단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됐죠? 네, 구속 상태입니다. 가해 학생이.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성폭력 혐의가 있고 동시에 살인 혐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혐의가 이제 준강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준강간 치사라는 게 앞에 준자가 붙으면 통상 사람이 이제 한거 불능이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런 걸 판단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태고 성폭력은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바로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하기는 아직은 조금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이제 경찰이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고의성 실험이기보다는 현장 감식을 해본 건데 이제 시간대가 비슷한 시간대, 야심한 시간대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키를 높은 키 큰 사람이 있거나 키 작은 사람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창문에서 어땠는지 이런 걸 등을 정확하게 말했을 때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이 그런 실험까지 했는데 경찰이 과연 살인 혐의, 고의로 떠밀었느냐, 그래서 피해자를 숨지게 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사건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의 핵심 부분이 될까요? 네, 아마도 이제 그 고의,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아마도 이제 뭐 성폭력 전반에 걸쳐서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확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증거 인멸을 위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의 옷가지를 다른 장소에다가 갖다 놨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의를 추정하는데 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저 이제 아마 계단에 있는 창틀에서 추락한 것 같은데 저 이제 창틀에서 예컨대 지금 사고로 떨어졌는지 아니면 밀어서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사실은 인사불성인 사람을 창틀까지 들고 와가지고 밀어서 또 떨어뜨린 건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뭐 CCTV가 없었다 보니까 앞으로 밝혀야 되는 부분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처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이 담보되는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교 안에서 정작 성범죄에 이어서 살인 인명피해까지 났죠. 그렇죠. 인명피해까지 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대학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인명피해까지 나다 보니까 도대체 이 학교는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의문시 되고 있고요. 뭐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계속 증가 추세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 4년 전보다 지금 오히려 뭐 거의 한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결코 대학도 안전하지는 못하다. 그러니 이제 대학
뭐 당국에서 지금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뭐 굉장히 뭐 안전 대책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 통계가 지금 나오고 예. 있는데요. 지금 저 통계를 보면 대학에서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합니다. 네. 그런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의 모듈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예컨대 지위가 높은 교수나 또는 교원들이 학생을 상대로, 또는 뭐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 뭐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피해자 가해자 비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학생들끼리의 이제 그 성폭력 사건이 거의 50%가 넘게 그렇죠. 발생합니다. 선배가 32.4%, 동기 및 친구가 23.5에 후배가 5.9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50%가 넘게 사실은 동년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범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서 교수들이, 교원들이나 이제 직원들은 승진의 요건으로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의무 교육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예. 것이고, 거의 궤도적으로 요즘은 온라인 콘텐츠만 올려놓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뭐 며칠 전에 일어난 바로 그 사건은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신입생들 대상으로 특히 명확하게 이제 그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궤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이고요. 성폭력 사건은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강간 발생률이 낮지가 않습니다. 살인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명이 채 안 돼요. 1점 몇 명 이 정도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네, 살인 살인 발생률은. 사건은, 그런데 문제는 강간이나 강간 포함 성폭력의 경우에는 거의 인구 10만 명당 60명 정도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성범죄는 발생을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궤도적 차원의 예방의 노력, 그리고는 이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치안의 노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송규진 기자, 지금 가해 학생이 구속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혐의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 시인한 겁니까? 다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경찰이 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네. 네, 아끼고 있는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고의로 밀어서 추락한 거는 아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약간 결을 달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맞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싱크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 네. 들어보면 이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답이 없었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5음절의 얘기만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 들어가고 나올 때 피해자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네. 말을 했다. 자, 그러면 가해 학생이 기자들 앞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했던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살해 의도 가지고 피해자 3층에서 미신 건가요?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증거인멸 시도하셨나요? 구조 요청 왜 안 하셨습니까? 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해당 대학 총학생회가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같은 학생들로부터 또 같은 젊은이들로부터 좀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읽어보기만 예, 했는데 예. 이 읽어본 내용의 토대를 보면 좀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많이 들어가 있지만 네. 지금 피의자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그에 대한 뭐 비판성 발언이라든지. 다만 좀 저도 이제 이건 취재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뭐 일각 인터넷에서는 지금 인하대가 현재 총학이 현재 비상사태랍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한 사람이 지금 모든 이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답도 있습니다. 정녕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까? 마치 피해 학생이 그냥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될 어떤 끔찍한 범죄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그래서 저런 입장문에 상당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답답합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유족들의 또 가슴은 얼마나 찢어지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뭐 교육부가 오늘도 뭐 어떤 또 다른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늘 사건이 일어나고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런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언제까지 이걸 반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은 대학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치안의 강화뿐만 아니라 네. CCTV도 더 달고, 그리고는 이제 구성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총학생회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다 같이 문제 의식을 갖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린 피해 학생의 목숨을 다시금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연 교수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졌을 것 같습니다. 둥간히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